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42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소단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 개념은 앞에서 배웠던 이온결합, 그 다음에 공유결합의 원리에 따른 물질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자, 그러면 학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학습 확인부터 해봅시다. 1번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형성되는 화학결합을 무슨 결합이라 했죠? 공유결합일까요? 이온결합일까요? 네, 이온결합이죠. 두 개 이상의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하여 형성되는 화학결합은 무슨 결합이죠? 네, 공유결합입니다.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면 이온결합, 원자가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면 공유결합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 물질들의 서로 간의 차이점, 그 다음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물에는 전기가 잘 흐른다,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에 어떤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전자제품에 흐르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배우면서 이 이유가 무엇인지,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럼 먼저 이온결합의 특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반복적으로 결합해서 규칙적인 결정을 이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양이온과 음이온의 대표적인 정전기적인 이 결합 구조에 우리가 NaCl을 많이 예를 듭니다. NaCl은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플러스 양이온과 그 다음에 마이너스인 음이온들이 서로 교차해서 이렇게 하나의 결정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느냐? 바로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이 한데에 뭉쳐가지고 결정을 이루게 되면 왼쪽에 있는 결정과 같은 NaCl 소금 결정이죠. 이러한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결합의 구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온결합 물질의 갭수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이 갖는 플러스 전하의 합, 그 다음에 음이온이 갖는 마이너스 전하의 합이 서로 같습니다. 그래서 정전기적으로는 중성인 상태가 되는데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염화칼슘 CaCl2는 CA가 2가 양이온이죠. Cl은 1가 음이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둘이 합쳐져서 염화칼슘이라는 중성 상태의 이온결합 화합물이 되려면 좀 몇 개씩 결합을 해야 중성이 될까? 자, 여기는 지금 양이온이 플러스 2고요. 음이온이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CA에 2 플러스 되어 있고, 그 다음에 CL은 마이너스라고 써 있지만 사실은 1이 생략된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이 개수의 합이, 전하의 합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플러스가 지금 2개니까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어야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개수비가 어떻게 되냐? 바로 1대2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염화칼슘의 그 결합적인 화학 결합식을 보면 CaCl2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나요? 색깔을 바꿔서 다시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CA는 전체적으로 한 개만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Cl-는 이 양이온과 개수를 같게 하려면 총 2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대2의 갭수비가 성립이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화학 결합식을 쓰게 되면 CA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 CL은 2개 있어야 정전기적으로는 중성 상태인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게 된다. 근데 여기에서는 항상 우리 화학식에서는 숫자 1은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생략이죠.
그다음에 이제 Cl-에서도 1-에서 이 1이라는 숫자는 요거는 항상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온 결합 물질의 개수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이 실온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알아봅시다. 실온에서는 이온 결합 물질이 앞에서 본 소금처럼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온 결합 화합물이요. 굉장히 정전기적인 인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녹는 점이나 끓는 점도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기적인 인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온 결합은 반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이 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결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녹는다 또는 끓는다 하는 개념은 이 분자와 분자 사이 간격이 멀어진다라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온 결합 물질의 쪼개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봤던 소금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비교적 단단하잖아요. 그런데 손으로 여러분들 소금 비틀어 본 적 있죠? 그러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져 버립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원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되면 정전기적인 힘에 의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던 것들이 한 칸씩 밀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비틀어 주면 같은 극끼리 만나게 됩니다.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그러면 이제는 더 이상 인력이 아니라 서로 같은 극끼리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결정이 쉽게 쪼개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애니메이션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외부에서 힘이 가해질 때 힘이 가해진 층이 밀리면서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즉 양이온과 양이온, 음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게 된다. 이때 같은 전하를 띤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여 이온 결합 물질이 쉽게 쪼개진다. 내용이 이해되었죠? 그럼 여러분들 교과서 42쪽에 맨 밑에 보면 물음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쪼개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표시해보자 그랬습니다. 한번 표시해 봅시다. 자, 되었죠? 자, 그럼 화면 보고 정답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가운데 부분에다가 쪼개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결합 물질의 구조를 살펴봅시다. 이제 공유결합 물질의 특징들을 쭉 살펴보겠습니다. 이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자들이 한다고 했죠. 전자를 서로 내놓아서 전자쌍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분자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런 비금속 원소들은 전자를 공유해 가지고 첫 번째 그림 보겠습니다. 물 먼저 볼까요? 이 물 같은 경우에는 H2O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가운데 있는 여기 플러스 8 되어 있는 게 바로 산소 원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붙어 있는 게 바로 수소 원자가 되겠습니다.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를 가지고 있겠죠. 역시나 수소는 원자 번호 1번이니까 양성자 하나에 전자 하나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표시한 이 파란색 이것들이 바로 전자죠. 전자 껍질에 전자 하나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수소의 전자 껍질에 전자가 두 개가 보이죠? 이 두 개가 보이는 나머지 하나는 바로 어디에서 온 걸까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죠. 바로 산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입니다. 산소는 원자 번호 8번이니까 양성자가 플러스 8개 있으면 전자가 총 하나, 첫 번째 전자 껍질에 두 개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개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총 2개를 수소와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산소 분자 한번 보겠습니다. 산소도 역시 비금속이고요.
산소의 원자 하나, 원자 번호는 8번, 양성자 8개, 그러면 전자 총 8개. 그러면 입체 외곽에 있는 전자들을 다른 산소 원자와 서로 결합을 해서 이렇게 산소라는 분자를 만들게 되더라. 그 다음 질소 보겠습니다. 질소의 원자 번호 7번, 양성자 7개, 전자 총 7개.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전자를 서로 3개씩 내놓아서 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물부터 살펴보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전자를 하나씩 내놓아서 결합을 했지요. 물론 이것이 양쪽, 왼쪽, 오른쪽 2개가 있지만, 자, 그럼 이렇게 전자를 결합할 때, 분자로 결합을 할 때 전자쌍 한 개를 이렇게 공유하는 이런 결합은 우리가 단일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처럼 이렇게 전자쌍을 2개를 공유하게 되면 이중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쓰면서 들읍시다. 교과서에 쓰면서 들어주세요. 표시도 해주시고요. 질소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 3개를 내놓아서 결합을 했으니까 무슨 결합일까요? 네, 바로 3중 결합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교과서 43쪽 맨 위에 그림이 똑같은 게 있죠? 결합한 부분에 표시해 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공유결합 물질의 실온에서의 상태는 어떠냐? 녹는 점과 끓는 점이요, 이온결합 물질에 비해서 꽤 낮기 때문에 실온에서는 대부분 기체 아니면 액체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앞에서 이온결합 물질은 대부분 고체로 존재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앞에서 배운 것들을 토대로 교과서 43쪽에 해보기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질들이 사진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습기 제거제나 제설제로 이용되는 염화칼슘 알죠? 눈 오면 뿌리는 거예요. 부산은 눈이 잘 안 오지만 윗지방은 눈이 오면은 항상 겨울에 도로 옆에 염화칼슘을 비치해 놨다가 눈이 오면 바로 뿌려줍니다. 자, 이것들은 염화칼슘은 칼슘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은 바로 무슨 결합 물질일까요? 칼슘, 그 다음에 염소입니다. 볼까요? 여기다 표시해 주고요. 칼슘과 염소. 네, 이온 결합 물질이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진통제로 이용되는 아스피린은요, 탄소랑 수소, 그 다음에 산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비금속들이죠. 자, 그럼 무슨 결합일까요? 네, 바로 공유 결합이죠. 그 다음에 창문, 식기, 자, 이런 데 쓰이는 유리는요, 규소, 그 다음에 나트륨, 산소, 자, 이런 것들이 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슨 결합일까요? 이 물질은 공유 결합도 포함되어 있고 이온 결합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그림 밑에 같이 적어 주도록 합시다. 교과서 43쪽에 해보기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이 같이 혼용해서 이루어져 있다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교실에 있는 물질 중에서 이온 결합 물질과 그 다음에 공유 결합 물질을 찾아보자고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실 하면 떠오르는 물질들 있죠? 그 물질들을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이 물질들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고요. 이것들이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한 번씩 꼭 검색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지금 예시는 하나 띄워줄게요. 먼저 교실 바닥과 벽을 칠할 때 쓰이는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공유 결합 물질이고요. 플라스틱 액자, 시계 이런 것들은 역시나 공유 결합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예시를 간단하게 적어줍시다. 다음 스스로 확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쉽게 쪼개지는 결합 물질. 자, 교과서에 체크해 보세요. 쉽게 쪼개지는 거 뭐였죠? 자, 2번입니다.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무슨 결합 물질이었을까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 낮아서 기체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자, 정답 확인합니다. 1번은 이온, 2번은 공유죠. 3번입니다. 같은 종류의 금속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물질의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자, 앞에서 우리가 나트륨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죠. 같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이 되죠. 같은 종류면 원자의 위치가 바뀌어도 결합이 유지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교과서 44쪽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에서 화학결합의 종류에 따른 물질의 성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개념은 이온결합 물질의 성질과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그 다음에 전기전도성이 되겠고요. 결합 종류에 따라서 물질의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선수학습 확인부터 해봅시다. 이온결합 물질은요, 녹는 점이 높아가지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외부에서 힘이 가하면 쉽게 쪼개지거나 부서졌습니다. 그 다음 공유결합 물질은 이온결합 물질보다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아서 실온에서 주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해보기 실험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실험 영상에 따른 결과들을 여러분들 교과서에 적으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6개의 홈판에 약숟가락으로요, 염화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을 한 숟가락씩 일단 넣어줍니다. 이것들은 서로 지금 현재 고체 상태인 물질들을 홈판에 넣는 것입니다. 물질을 넣을 때마다 약숟가락을 동일한 거를 쓰게 되면 반복해서 씻어주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이용해서 각각의 고체 물질이 전류가 흐르는지를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만약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전기 전도성 측정기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삐 하고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근데 지금 불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나고 있죠. 이번에는요, 증류수가 담긴 이 비커에 약숟가락으로 각각의 고체를 넣어서 녹여줍니다. 만약에 약숟가락이 충분히 있다면 물질별로 서로 다른 약수저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물질을 이렇게 각각을 증류수에다가 다 녹여줍니다. 자, 이렇게 녹이게 되면은 이온 상태가 되죠. 자,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거는 설탕은 안 났고요. 처음에 염화나트륨은 났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염화구리도 소리가 나고 불이 들어오네요. 그다음 마지막 녹말은 불도 안 들어오고 소리도 안 납니다. 자, 결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상태에는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았고요.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는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흘렀습니다. 자, 그럼 결과 정리해 봅시다. 자, 고체 상태에서는 전부 다 X고요. 그 다음에 수용액 상태에서 염화나트륨과 염화구리만 전류가 흘렀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염화나트륨, 설탕, 염화구리, 녹말을 이온결합 물질과 공유결합 물질로 구분해 보자 그랬습니다. 자, 전류가 흐른 것은 이온결합 물질이 되겠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공유결합 물질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이온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에 녹게 되면은 이온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염화나트륨은 염화이온과 나트륨이온, 염화구리는 염화이온과 구리이온으로 서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여러분들 이 내용을 같이 까닥까지 같이 적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은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공유결합 물질은 물에 녹아도요, 이온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액 상태로 물질을 녹이게 되면은 공유결합 물질인지 이온결합 물질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못 적은 친구들은 일시정지하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전기적인 인력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온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이 수용액 상태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수용액 상태에서는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있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물에 녹게 되면요. 염화나트륨 수용액 상태에서는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양이온과 음이온이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왜 물에 녹으면 분리가 될까? 이렇게 의문이 드는 친구들도 있겠죠? 물이 정전기적인 인력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진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연결시켜 주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플러스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인력에 의해서 당겨지게 되고요. 음이온들은 이 전기 전선의 플러스 극 쪽으로 인력에 의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이 도움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를 측정하는 이런 실험 기구를 설치하고요. 거기에 염화나트륨, 즉 소금물 한번 녹여봤습니다. 점점 불의 밝기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처음에는 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소금을 녹이니까 불의 밝기가 점점 밝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영상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체 상태의 이온 결합 물질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하고 있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므로 각각의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음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온 결합 물질은 선생님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대체로 물에 잘 녹고요. 물에 녹게 되면은 양이온과 음이온이 정전기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했죠. 왜 그러냐면 바로 이 물 분자에 둘러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물 분자 H2O에 의해서 각각 둘러싸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기 때문에 분리가 쉽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 중에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은 물질은 그러면 전기 전도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공유 결합 물질의 전기 전도성 알아봅시다. 대부분 고체, 액체, 수용액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공유 결합 물질은 없습니다. 그런데 공유 결합 물질 중에서도 염산, 황산, 아세트산 이와 같은 유기산들은 용액 속에서 수소 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염산, 황산, 아세트산 이러한 것들은 수소 이온, H 플러스 이온과 나머지 음이온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개념은 잡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공유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녹아도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과 같이 살펴보면 설탕을 물에 녹이게 되면 양이온, 음이온이라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이온 결합 물질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에 녹여도 전류를 흐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확인하게 풀어봅시다. 1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의 수용액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 음이온이 플러스 극으로 가죠. 자,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는 누가 갈까요? 네, 바로 양이온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가지 적어봅시다. 앞에서 배운 내용 정리해서 적어보면 됩니다. 다 적었으면 정답 확인해 봅시다. 자, 녹는 점, 끓는 점이 낮았었죠. 그래서 실온에서 기체나 액체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서 수용액이 되어도
이온으로 나뉘지 않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입니다. 포도당은 물에 매우 잘 녹지만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은 무슨 결합 물질입니까? 네, 그렇죠. 공유결합 물질이죠. 포도당은 물에 잘 녹지만 공유결합 물질이라서 이온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